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메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 발표자여서 어떤 행사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전환마을 남동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갖고 준비 모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언도 하고 올해 선언도 하고 전환마을 학교도 했는데 조금 폭넓게 전환 활동이 남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고 또 이렇게 약간 송년이다 보니까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교류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전환마을 남동 네트워크 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여기 이제 순서지 보시면 제가 그동안 어떻게 전환마을 남동 활동했는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전환 활동들을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를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전환마을 남동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알고 있으시죠? 몰라요. 네네네,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작년에 7월 달에 준비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취지는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마을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준비하고 또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뭔가 기후위기 시대에도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남동 전체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활동 내용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셔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에 이제 전환마을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활동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이제 준비 모임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계속 만나고 교육도 듣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때도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연말에 워크숍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봄에 전환마을 선언식을 하는 거를 또 준비를 해갖고 전환마을 선언식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3월 23일 날 만수 마을 이름떡밭에서 같이 모여서 신홍제를 하면서 이렇게 선언식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선언식을 하고 전환마을 활동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발표했었던 선언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어렵게 쓴 느낌이 있고 한데 조금 더 이거를 좀 버전을 이렇게 라이트한 버전으로 좀 만들어갖고 좀 이렇게 편하게 배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이야기를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로 이제 뭘 했냐면 크게는 이제 교육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저희가 4월 달에 조천호 박사님 특강을 전환마을 남동 이름으로 같이 공동 주관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청에서 그때 꽤 많으신 분들이 한 200여 명 가까이 오신 것 같은데요. 되게 많이 오셔갖고 같이 기후위기와 생태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저는 10분입니다. 저기서 이따가 5분 발표 하잖아요. 1분 남았을 때 거기에서 1분 정보를 해줄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천호 박사 특강 이후에 이제 아무 활동을 안 하다가 이제 전환마을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환마을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모여갖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전환마을이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이제 전환마을 학교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6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블로그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영상까지 다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수료생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조금 이런 의제들을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마무리하는 자리로 이 자리 전환마을 남동 네트워크 데이에서 조금 더 확산돼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남동구 곳곳에서 전환 활동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분 만에 한 거죠. 이렇게 준비가 돼서 오늘 준비가 됐고요. 주로는 5분 발표를 짧게 하자고 하는 거는 일단 서로를 알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서 저긴 저런 활동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제 듣고 상세한 이야기는
뒤에 뒤풀이를 하면서 궁금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이제 네트워킹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지했다시피 음식도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후로는 발표 이후로는 편하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중간에 뭐 한 30분 정도 환타가 준비한 뭔가 그런 것들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짧게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름하여 전환활동 이야기 인 남동 5분 이그나이트 5분 이그나이트 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있죠 만수 마을이음 텃밭 발표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남동전원마을 이거 선언식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같이 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 취지는 되게 좋아서 그냥 어느 순간 발을 담그고 있는 느낌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자리라고 생각했으면은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냥 저는 사실 장수초 학부모회에서 만수이음 텃밭에서 같이 그냥 텃밭 활동 하다가 지금 여기에 발담는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텃밭 활동도 2년째다 보니 사실 뭘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시점에 뭘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시점으로 시작을 했던 거라서 정확한 뭐가 이렇게 알고 있는 개념으로 사실 텃밭 활동을 시작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랑 학부모이긴 하지만 저랑 다른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셋이서 나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정보력이 한 개도 없이 진짜 여기서 알려주시는 정보로만 운영을 하는데 2년차가 되니까 이제 조금 언제 뭘 심어야 되고 언제 뭐가 자라고 대충 뭐가 어느 시점에서 나온다라는 것만 지금 이해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풀밭이에요. 저희 텃밭인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풀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도 뭘 심어야 될까 고민을 하는 시점에 여기서 이제 거름은 언제 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나씩 막 심어봐요. 어디로 갈까요? 왜 안 움직일까요? 이걸까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는 농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30년 가까이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결혼을 해서 인천 온 케이스라서 지금도 친정엄마가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거의 매달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있는데 뭘 심어야 될지는 잘 몰라요. 그냥 가서 하라니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엄마한테 막 모종도 받아요. 모종 받아서 심는데 얘가 잘 자랄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잘 자라면 좋고 안 자라면 그래 우리 꽃이라도 보자. 같이 하는 어머님의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조금 키웠어요. 그래서 얘가 좀 자랐죠. 그래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가니까 상처를 계속 따니까 얘가 계속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족이 다 소모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역 주민을 막 불렀어요. 텃밭에 불러서 여기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 소개를 좀 하면서 저희 거 다른 건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저희 밭에 있는 건 마음대로 가져가셔도 돼요. 이래서 막 저희끼리 막 나눠 먹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저희가 제일 신기했던 게 다른 엄마들도 신기한 게 당근이에요. 우리 마트 가면 이렇게 뿌리밖에 안 팔잖아요. 근데 당근 이파리만 보고 저건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뽑아보니 당근이 요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요만한데 뽑아도 돼요? 그래서 뽑으셔야 돼요. 저희가 씨를 뿌려가지고 얘가 못 자라더라고요. 간격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서 막 나눠서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되겠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학교 여기에서 네트워크에서 학교에서 텃밭 수업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텃밭을 연결이 된 케이스이기도 해서 저 봉숭아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저 봉숭아 물들기를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봉숭아 씨를 막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 텃밭에서. 근데 자라는 애들이 있고 안 자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게 앞에 입구에서 얘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했는데 시기를 못 느꼈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수업을 해요. 오면은 막 못 잡는 것도 막 잡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애들이 다 웃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공간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너무 행복한 조건이다. 그래서 이걸 진짜 유지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막 주말 축제도 했잖아요. 축제 때도 어떻게든 자연을 이용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여름에는 모기기피제 만들고요. 가을에는 시화전 했어요. 그래서 박스 막 주워가지고 만들고 주변에 있는 풀 이런 거 보내서 해서 만들었는데 완성품 사진이 하나도 없네요. 저 뒤에 막 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가 나에게 와서 이게 나에게 연결이 됐고 이 우리 아이들까지 연결이 돼서 이 기회는 꼭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 기회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제가 환경도 조금 이제 생각하게 되고 자연도 조금 더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아마 이 텃밭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텃밭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특이한 사례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생태텃밭 협동조합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생태텃밭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봄이 한 3월달부터 한 5월, 6월달까지 하는 일은 학교에다 계속 텃밭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뻔한 것 같아요. 올해는 뭐 노년초등학교에다가 이제 논도 만들어갖고 뭐 이제 창고초등학교도 논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오늘 저는 찐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산을 좋아해서 마운틴 더클에서 사무리 뭐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활동한 것보다는 우리 전원마을에서 동네마다 분해정원, 퇴비정원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텃밭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제 텃밭 설치한 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후성고등학교에 이제 분해정원을 만들다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후성고등학교에 아이들 이제 그 생태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하고 학교에 이제 급식하면 잔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분해정원을 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꽃도 가꾸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활동들을 해서 이제 기후 위기에 어떤 이제 생태 순환 교육, 생태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를 했어요. 이걸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담당했던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그 분해정원에 대한 이제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련동에 분해정원이라고 하는 게 공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계신 이제 선생님이 집에서 이제 그 제로 웨이스트 샵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쓰레기 제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걸 더 완벽하게 하려면 이제 그거를 퇴비화 시켜서 분해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물기 제거하고 거기다 현기성이라고 해서 공기를 차단시켜갖고 그거를 이제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드는 활동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제 숙성을 시키면 퇴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달이 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집에 이게 막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공간에다 이거 만들어서 거기다 분해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그 현기성 퇴비통이 뭐 복합시라고 한대요. 하여튼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이 많아져서 처리하기 힘드니까 공유지에다가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데를 만들자 하면서 이제 공동체 가드닝을 제안하면서 이제 주민자치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이제 자료만 봤는데 구련동에 있는 이제 그 공원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고 이제 이 가운데가 이제 퇴비통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집에서 한 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퇴비를 더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퇴비는 옆에 이렇게 그런 공원에 이제 꽃도 심고 이제 그 가드닝을 같이 하는 이제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 이제 21년도에 한 30명 정도의 이제 참가자들이 같이 이제 벽돌 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드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참 되게 재밌게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활동들을 했는데 분해정원은
퇴비를 만들어서 이제 유기순환하는 퇴비 정원이야. 이렇게 퇴비 정원은 우리가 이제 밭에서 나는 부산물도 있지만 이제 전처리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커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사례로는 이제 여기는 강주 신안보 아파트에 이제 아파트 하단에다가 이렇게 나무 틀로 이제 박아서 여기다가 지렁이 키우면서 이거 뚜껑 열어서 그 음식물 쓰레기 넣으면 지렁이들이 다양 분해하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퍼마컬처 디자인에 나오는 키워 가든이라고 해서 요 가운데다 이제 퇴비를 만들면 퇴비가 자연스럽게 흙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만든 구련장에 만든 퇴비 정원도 이 키워 가든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효과적인 제로 웨이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유기자원, 예를 들면 계란 껍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잖아. 그죠? 어패류 이런 것들, 채소, 뭐 이렇게 육류 같은 거, 과일 껍질 이거 다 이제 우리가 그걸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치해서 만든 거는 여기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 거고요. 환기 이제 발효시켜서 이렇게 뚜껑 넣고 여기다 넣고 뭐 집 넣고 풀 넣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짠기가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여기가 지렁이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 이렇게 돈 비싸게 안 만들더라도 이거를 이제 뭐 만수 2m까지든 아니면 아파트든 어디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에다 만들어 놓으면은 또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리하면서 퇴비 만들면 자원수나 활동들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서 퇴비 정원을 만들자, 분해 정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음, 네, 지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을에서 지음이라고 마을 교육학습 공동체 마을 모임을 하고 있고요. 제가 PT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니까 시간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로 좀 글씨가 많지만 이걸로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구나. 저희는 이제 지음이라는 말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는 한자어고요. 저희는 2019년 8월에 주한도서관에 학습 동아리로 이제 등록을 해서 저기 지금 아이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그때 같이 다니던 엄마들하고 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엄마들하고 모여서 마을 도서관 만들기, 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진행, 마을학교 운영을 목표로 모임을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5년째 교육청 마을교육학습 공동체 공모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는 크게 이제 책을 기반으로 책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와의 만남을 이제 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는 실천 활동으로 아이들하고 체육대회랑 이제 음악회를 크게 이제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교육 주제는 공부 주제는 통합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라는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해보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통합 교육이라는 주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3명의 회원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3명의 회원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마인드맵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곳으로 3월에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책이 있는 모임을 했는데, 이제 4월에는 여기 김모혜님도 있는데, 이제 9월 속초에 이제 이 아이가 좀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스키를 통해서 잠깐 이제 휠체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조 인력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담아서 1인시를 진행했었던 날에 저희가 같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었고, 같이 이제 응원 갔었고, 제가 응원을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책 모임 그날 또 했어요. 홍은정 작가님 책을 읽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윤성원 작가님의 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 책을 읽었고요. 저희 항상 이게 같이 밥 해 먹는 거 좀 재료 하나씩 해가지고 특색 있다고 밥 해서 먹는 거 있었습니다. 윤성원 작가님을 모시고 작가 면담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에는 여기는 지금역이라는 공간이에요. 공유 공간, 연수구 여성의
를 중심으로 이쪽에 같이 공간을 사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여기 같이 공유 공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지하거든요. 여기 짱준이 도서관에서 이제 세월호 10주기 기업 전시 해가지고 이때 방문해서 나비도 적고 여기 이제 활동가 안미수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여기 지근역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이제 생기게 되었나 이야기도 듣고 그림책도 같이 함께 보고 그렇게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아, 네,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너무 많죠. 그리고 그 전에. 예. 그래서 저희가 6월에는 이제 증상의 알을 극복하니까 책 모임하고 역시 밥 같이 이제 해 먹고 6월 19일에 여기 이제 김보혜님 남편분이시기도 하고 이제 한 윤성원 작가님과의 만남을 주한도서관이랑 연결해가지고 같이 주한도서관에서 작가의 만남을 했고 그때 이제 특수교사가 말하는 통합교육이라는 주제로 했고 특수학교를 이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특수교사신데 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장애가 면면된 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신경 다양성 교실을 쓴 일반 학교 선생님이에요. 일반 학교 선생님이 쓴 신경 다양성 교실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일반 교수가 말하는 통합교육이라는 주제로 김명희 작가의 만남을 역시 주한도서관이랑 협업해가지고 진행했고요. 그때 이제 뒷풀이도 거하게 했고,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그냥 자기가 책을 후기를 쓰는 걸로 공유를 했고요. 이제 8월 말에 이제 마지막 홍문기 작가님하고 작가의 만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문기 작가님하고 여기 그냥 공간에서 했어요. 주한도서관이랑 했을 때 너무나 이제 이 관계가고 저희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좀 더 그 후속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이제 세 번째 홍문전 작가님하고 이제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아이들과 다음 책 모임 계속했고요. 아이들과 함께 여기 아이들과 함께 체육대회하고 음악회 공간에서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11월 때 지금 김보혜 마을 친구들 지금 교육청학교에서 1인시 특수교사 사망과 연결해서 저희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교 증설, 장애 펜션 구축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1인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동참했었고. 그래서 마지막 책모임 하면서 이제 일단 공모사회 마지막 책모임 하고 또 마지막 식사하면서 이렇게 지냈고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제 통합교육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공부를 하면서 이게 통합교육 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도 너무 경쟁과 그리고 비용과 효율성과 이런 부분들이 좀 교육되어 있는 만연한 사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이제 장애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느리게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대사회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사회가 되겠구나라는 사고의 폭이 확장되었던 것이 이번 주제를 공부를 하면서 남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그대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살림 경인 소비자협동조합의 소모임 아이 그대로의 김보혜입니다. 오늘 발표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너무 떨리고 긴장되더라고요.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이 그대로에서 전환의 가치는 무엇일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런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공감의 시대에 프란츠 드발이라는 동물학자거든요. 동물학자의 책을 최재천 교수님이 번역하면서 그 옮김이 서문의 제목에 공감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감을 세계라는 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환의 가치 그리고 아이 그대로가 활동했던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와의 연결 없이 인간은 태어날 수 없고 공감을 끊어내듯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단절되고 고립된 한 개인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 모인 우리는 세계와의 연결을 잘 보존해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환의 가치는 이곳에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 그대로 역시 지금까지의 활동과 그 의미가 세계 속에 나로 머무르기에 그럼으로써 아이와 엄마가 함께 성장하길 바랬던 그런 시간들과 활동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이 그대로는 201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살림 서울에 그 육아사랑방이라는 그 돌봄, 아이 돌봄에 대한 강좌가 2달 동안 8일기가 있었는데 그곳에 참여했던 엄마들이 육아 모임을 꾸려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 활동도 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차를 마시고 밥을 나누고 이런 거조차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구심점이 되는 활동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 도림텃밭의 사고자를 분양을 받고 저희 구성원 모두가 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살림 협동조합에는 그 섬김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조금 더 펼쳐나가는 것을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시 16년, 17년, 18년에는 한살림의 자주지역 활동 2단계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2년차를 1단계에서 하고 1단계에서 활성화가 잘 되고 좋은 사귐과 만남이 있었던 모임의 2단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그대로에서는 2단계까지 자주지역 활동을 마치면서 텃밭 놀이터, 도림텃밭의 텃밭 놀이터 만들기를 기획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텃밭 축제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텃밭 놀이터를 만들 때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동인천의 배다리에 보면은 그 텃밭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렇게 놀이공간이나 아니면 기구들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 모임원들이 다 같이 가서 방문하고 공부하고 기획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지만 저희는 소모임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것을 보고서로 올려서 공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모임을 하고 당시에 아주 다양한 주제의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숲놀이도 기획하고 덕수궁의 아이들과 가서 역사 기행도 하고 그리고 북촌에 저희가 지금 구성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가 이제 막 둘째들까지 있고 저희가 이렇게 다 아이 그대로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북촌에 한옥 하나를 빌려서 1박 2일 스테이도 하고 그리고 2023년에는 인천시 교육청 마을교육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고 선정이 되어서 당시 기후 위기를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읽고 활동을 준비했던 중에 이제 기후위에 관한 많은 책들이 읽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스물스물 먹구름이 끼잖아요. 두려움도 생기고 나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고 근데 그 와중에 전한마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저희 구성원 모두가 전한마을에 동의하고 함께하기를 원해서 전한마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림공동체 텃밭에서는 꼬마농부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9가정인데 6가정이 인천에 살고 있어요. 그 6가정 모두 꼬마농부 학교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끼리 가자의 그 애자를 인천 대공원에서 캠핑 모임도 가졌습니다. 이 그림은 2021년 5월에 그 도림텃밭에서 있었던 그림 2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도림텃밭에는 꾸준히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미술대회를 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의 의미를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세계와의 연결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이야기로다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두 그림은 다 입상작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네, 입상작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머리 생각풍선이 있고 이 그림이 이제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고 제일 1등한 그림이거든요.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이모 뭐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텃밭에 나가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봐. 그리고 아이가 이제 주섬주섬 나가서 떨레떨레 이렇게 텃밭을 살펴보고 와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만약에 사생대회 같은 아이는 몇 년 동안 이제 텃밭에서 씨를 뿌리고 작물을 만들고 작물에 어떻게 하면 잘 자랄까 어른들한테 계속 듣고 작물에 자기가 물도 주고 이런 기여를 하면서 작물을 길러내고 그 작물을 수확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먹었던 이런 아주 구체적인 아이의 경험이 이 안에 있었다. 저는 이런 의미로 만약에 사생대회 같은 데서 주제를 받았어요. 자, 텃밭 활동을 한번 상상해서 여러분 우리 그림을 그려볼까? 이거랑은 저는 질적으로 다른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렇게 가져왔었고 이게 이제 도시농업 네트워크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아마 사무실을 4번 정도 옮긴 것 같은데 저희 가족동에 있을 때 이날 좀 특별한 모임 날이라서 저희가 저녁에 모이려면 아이들 이렇게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5mm 좀을 이렇게 모여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아마 2018년도에 한살림 자주
지역 활동의 마지막 이 활동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에 저희 모두가 인천대공원에서 모여서 나들이를 했던 사진입니다. 지금은 총 23명의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살림 경인 소식지에 실었던 저희 아이 그대로 모임 사진입니다. 그 앞에 이 문구는 제가 3월에 그 전환마을 선언하면서 생각했던 문구인데, 한살림 경인 아이 그대로는 나라 하늘에 깃든 온 생명의 힘으로 아이를 돌보고 나를 돌보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설문이라는 그 한시를 해석한 유명한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한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봄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건 현상이지만 봄이 된다는 건 통찰력이 있는 사고잖아요. 눈이 녹고 그리고 땅이 녹고 땅에서 파릇파릇한 새살이 녹고 나비가 날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전환의 가치가 봄이라면 나는 기꺼이 전환마을 낭송하겠네. 네, 고맙습니다. 아직 시간 카운트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살림 경인생협의 이사장 역할하고 있는 허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살림은 원래 아직 카운트 아니에요. 한살림 서울 지역에서 작은 지구로 있다가 2년 전에 단위생협으로 이렇게 분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저희가 한살림 모르는 인천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를 불러주는 게 서울에 법인이 있다 보니까 불러주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법인격 분할을 하니까 이런 자리도 오게 되고 너무 분할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든데 이런 자리 오게 돼서 너무 즐겁고 또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5분 안에 한살림을 소개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엄수를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한살림은 큰 뜻이 있어요. 한이라는 거는 아주 큰 우주라는 뜻이고요. 살림은 살려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함께 살려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발표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한살림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한살림은 전국의 30개의 지역 생협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한살림 경인 생협이 있습니다. 1980년 제기동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한 거는 한살림은 저희 경인 생협을 보시면 서울에서 이렇게 작게 경인, 인천, 부천, 김포 이렇게 세 지역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 36,000 조합원인데 지금 현재 37,000 조합원이 있고 저기 37,000에서 14,000 정도를 빼면 인천 조합원입니다. 경인생협은 지금 매장이 6개가 있고요. 이번 달 27일에 부평구청에서 삼곡동 사이에 부평 매장이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매장이 있고요. 매장에는 이렇게 모임방을 저희가 가능하면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활동을 이제 요즘에는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마을 모임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개방을 해서 조합원들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임방을 만들어서 조합원 활동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 한 달 전에 저희가 작전역 쪽에 한살림 사무실이 있었는데 계산역 3번 출구 딱 나오면 한살림 경인 간판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공유 부업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한 30명까지는 가능하고요. 공유 부업도 쓸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저희 한살림은 생활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생협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합은 출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출자금 3만 원에 가입비 3,000원인데 출자금을 나중에 탈퇴하실 때 다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장을 이용 출자금이 있는데 매장을 이용을 할 때마다 최대 1,000원까지, 그러니까 10,000원 이용할 때면 200원씩 출자금이 계속 붙어요. 근데 그거는 탈퇴할 때 다 쌓여서 그 약간 뭐라고 그랬지? 쌈짓돈이 될 수 있어. 네, 그래서 출자금을 가지고 매장도 개설을 하고요. 물류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저희 아이 그대로 조합원 모임 아까 소개했잖아요. 그런 모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에 이제 저희 활동가님 와 계시는데, 활동가님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모임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한살림에 나오는 사실 모든 가공물품이라든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다 심의해서 한살림 기준에 잘 맞는지, 우리 건강에
건지 이런 거 판단을 잘해서 조합원 활동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같은 날 이루어지거든요. 심의가 매달 한 번씩. 그럴 때 그 전국에서 다 이렇게 모든 조합원들이 이거는 한사림 정책에 맞는 물품이고 이거는 조합원에게 공급했으면 좋겠어 라고 의결된 물품들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사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인천 남부 지역, 인천이 크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 이제 두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인천 남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남부 지역의 조합원 대표로 이제 이사회에 들어오고 이사회에서 한살림 경인 생협에 대한 운영을 결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그 사업이라든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대의원 선출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의 대의원 선출을 바로 내일 9월 매장 옆에 모임방에 옆에 남동 생활사 박물관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살림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생산자 공동체예요. 아까 분해 그 정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농사 짓는 분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듯이 매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기농이 가능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데 한살림 생산자님들은 그 분해 정원에 있는 그런 퇴비라든지 이런 자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생산자님을 지키는 게 사실 우리 소비자 조합원의 어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한살림 생산자는 공동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37개 공동체에 2,300세대 한살림 생산자 분이고요. 네. 코로나 시기에 마무리. 네. 네. 이거 조금만 더 말할게요. 죄송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 생협들이 많이 흑자를 봤어요. 서울에서도 굉장히 흑자를 봤는데 그때 2,300세대 한살림 생산자분께 그 이익을 나눠서 다 선물로 택배를 다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한살림 조합원들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라는 모토 안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잊혀져가 가고 있는 그런 단오라든지 대보름이라든지 벼메뚜기 활동이라든지 삼진날 같은 이런 활동을 생산자님과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아이들도 같이 이제 함께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다양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거는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한살림 부품 가격은 70 생산자님께 70%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작은 30% 운영비로 지금 이제 31.37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물류센터라든지 전산을 재정비를 하면서 이제 조금 비용이 들어가서 31.37%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물품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음 달에 이제 벼 수로 생산 관련 회의를 하는데 소비자와 생산자 함께 만나서 벼 수매 가격을 정하고 약정량을 정하고 있고요. 한살림 소비자들은 논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을 이제 유기농지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힘들지만 쌀 소비 운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논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농장가 텃밭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씨앗 농장이라고 괴산에 우리 씨앗 농장이라고 최종포가 있습니다. 거기서 씨앗을 얻어서 토종 텃밭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넌쟁 활동이라든지 기후정의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을 할게요.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아이 그대로처럼 조합원 모임 많이 지원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서 한살림에 대해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한살림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굉장히 읽기 쉽거든요. 한살림 천마음이라는 책 여기서 제가 기증하고 갈게요. 필요하신 분은 읽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수꾼말 교육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정우비라고 합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반짝 놀이터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라고 해서 어제 급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 대본을 아까 도착해서 받았거든요. 빠르게 5분 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활동하는 곳이 만수자동인데 만수자동에 오래된 주공아파트 7개 단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저기 둥지 어린이 공원이라고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공공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막 새소리 있고 막 깎아구리 있고 청소부 다니고 환경 엄청 좋은데 아이들이 뭐 놀거나 아이들 위한 공간이 전혀 없어요. 저 공원 하나 있고 그런 게 잘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음 이 교육 공동체를 만들면서 놀이로 하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놀이를 어떤 뭐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고 막 하다가 학원놀이터 기획자 양성과정이라고 2020년도에 이걸 만들어서 막 전래놀이나 막 이런 놀이를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저 양성과정을 딱 끝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게 키트를 만들어서 나눠주자였는데 원래 학원놀이터에서 하고 싶었지만 그걸 못해서 집에서 작게 할 수 있게 뭐 흙놀이라든가 저 진짜 도예하는 그 흙을 사가지고 흙놀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도 디자이너는 그냥 흰 티를 주고 그 각종 부자재를 넣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그런 디자이너가 돼보는 뭐 저런 직접 해보는 그런 키트들을 많이 제작해가지고 이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반짝놀이터를 그 중재 어린이 공원에서 저희가 열었어요. 뭐 물놀이터, 종이놀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열었나.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이제 공간에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희가 소수의 인원이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그리고 치우는 특히 종이놀이터는 치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많은 사람을 우리 동네에서 좀 모아가지고 더 자주 해보자 그래서 놀이활동과 양성교육을 시흥에서 반짝놀이터를 진행하고 계시는 보건소 사업을 하고 계시는 시흥시 놀이문화위원 최지영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5강까지 들어가지고 올해 반짝놀이터를 총 4번의 반짝놀이터를 진행하자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할지 했는데 보면은 처음에 전래놀이, 두 번째는 물놀이, 세 번째는 이제 장난감 분해놀이, 네 번째는 놀이동 벼룩시장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 보면 이제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모래놀이에서 놀 수 있게 이를 고양이 똥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치약해가지고 고양이 똥 못살이 한 다음에 그리고 저 옆에는 저희가 현수막으로 해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해먹을 설치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요건 이제 전래놀이 아이들 전래놀이 하고 그 다음에 비석을 직접 나무로 톱으로 잘라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바로 비석을 만들어서 놀 수 있게 그렇게 진행했고요. 다음은 이제 물놀이 저희는 그 오래돼가지고 물놀이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근 새만초를 빌려가지고 하루 이 물놀이 슬라이드도 만들어주고 해서 물놀이터를 진행해서 같이 아이들은 정말 신나게 놀았는데 이건 정말 힘들었거든요. 치우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장난감 분해놀이라고 해가지고 고장난 장난감을 갖고 오면은 거기서 이제 아이들 고글 같은 거 쓰고 전문가처럼 해가지고 그래갖고 다 분해해가지고 분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마을학교로 어린이 놀이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홍보지를 만들고 또 직접 저기 보면 브릿지를 직접 아이들이 만들어서 반짝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운영위원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여기가 있어. 그러니까 저희 놀이는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고 놀이터는 사람을 이어주는 마을의 공간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발전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만수쿠마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막 해주세요. 제가 두 개를 다 얘기하기 막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앞에 나서서 하시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는 인천 해바람 시민발전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제목은 시민들이 발전소를 만든다고 이겁니다. 2022년 8월에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뭐를 듣자라고 해서 그때 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기초교육을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때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뭐라도 해볼까? 뭐 이런 식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때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을 딱 만들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막 상황들이 막 좋게 흘러가면서 교육청하고도 같이 저희 이제 인천에 10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같이 이제 학교에 발전소를 이제 지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협동조합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이나 모든 과정이 너무 이렇게 환상적이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환상이
주변에 공감도 많고 이거 다 할 수 있겠네 막 이러는데 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남동구 저희 이제 말수 사동에 이제 저기 있어요. 그래서 인천 이수초등학교에서 3월에 교육청에서 수요조사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딱 두 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다 남동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재지가 남동구잖아요. 저희 호통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수초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가 3월 이제 인수초는 이제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저희가 학교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일 미안했던 건 이 등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저 등나무가 저 때는 향이 막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 등나무들은 죽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밑으로 그대로 있어서 가끔씩 새싹이 나오면 제가 또 미안하게도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좋았는데 네, 학교 시설 담당자는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저 관리 안 된다고 맨날 쓰고 이래서 네, 이게 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입장차들이 다 다르거든요. 하여튼 이 공간에 이제 막 해서 이제 지을 수 있겠다. 그러면 여름방학에 지원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저희만의 생각인 거고요. 네, 계절이 바뀌는 동안 계속 여전히 네, 쭉 그 상태 계속 유지했던 거죠. 알고 봤더니 그 학교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어느 때는 뭐 분위기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저게 이제 심의안건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인수초 3월에 얘기했잖아요. 12월 달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는 지경이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수많은 이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안에 또 교육청, 뭐 동부교육지원청 이 사람들 다 입장이 또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거가 또 재산이 있나 보니까 재산에 관련된 부서랑 또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시설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그 처음에 했던 게 완전 환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 이제 그 시청 다 하고 해서 이제 진행이 딱 됐는데 막상 이제 올해 2월이었죠. 이제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눈이 와갖고 네, 이게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차가 들어가서 이 큰 차들이 이제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네, 인수초에 저렇게 햇빛발전소가 이제 설치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딱 보시기에 저는 이제 문과에다가 이제 청소년 만나는 사람이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전기도 모르고 그 건설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파는 것들도 과정이더라고요. 이 행정실장이 FM이어가고요. 저것도 작업 중단 지시해갖고 저것도 하루 그냥 그대로 저 상태로 넘어가는 일들이 막 비일하게 있었고 이것도 깼다고 그리고 저걸 이렇게 땜빵을 하면 되는데 그 땜빵을 원상으로 해야 된다고 또 막 얘기를 해갖고 저것도 하루 동안 또 작업 중단 지시받아서 또 됐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다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전력회 저 앞에 이제 전봇대 세우는 거 저것도 알고 봤더니 저희가 돈을 내는 거더라고요. 네, 그냥 세워주시겠다고요. 남겨진 것들. 저 운동장이 저렇게 상해갖고 저희가 또 저거 딱 가서 다 고르고. 네. 여기 지금 저거 파헤친 거거든요. 안에 전선이 매립해야 돼서. 그랬더니 학교에서 또 불려갖고 저거 심어 나가면 잔디도 직접 심고 저것도 맹건동도 글을 뭐 그래서 심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수초에 발전소를 하나 지었고요. 1억 한 4,200만 원 정도인데 아마 더 들어갔어요. 한국전력에서 돈을 한 3천 정도 더 들어가면 실제는 더 많이 받습니다. 출자층을 115명분이 이제 같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저희 소중한 발전소이고요. 아까 3월부터 4월까지 1개월 걸렸네요. 네, 월별로 이렇게 쭉 발전되고 있는 양인데요. 저기는 봄에 가장 많이 전기를 생산하는 공간입니다. 네, 2호기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런 과정도 겪을 건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여기 입구마을이 한 22년 됐는데요. 이 입구마을이 다양한 활동 중에 이 전환마을로 연관되는 지구살림학교라는 것을 제가 올해 3년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시무스 카운트에서는 아이들의 준비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지구를 살리는 법을 배워갑니다. 지구에도 이산화탄소가 멈추. 버리기보다 직접 고쳤으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법을 배우고
가족과 동생의 필요성을 배웁니다. 또 친환경 재배로 자연의 선순환을 체험하고 있죠. 머리로 알 때는 이거 내가 알았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몸으로 익혔을 때는 잘 할 수 있구나, 나도 제대로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게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지구 살림 요령이 하나 둘 늘어갑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나가는 기쁨, 꿈을 좀 꾸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소중한 성금 94%로 지구를 위한 아이들의 실천을 약간 이건 설정이 찍기 어려웠어. 이대표님은 김기리 씨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광고. 저희가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지구 살림학교, 아까 한살림 얘기하셨는데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 살림학교를 제가 3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지구 살림학교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늘 머리로는 교육으로는 많이 하는데 자기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기술들을 배워나가는 게 얼마나 이 지구를 살리는 살림학교 구체적으로 살아나가는 방식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 살림학교 소개를 좀 드리면 아이들하고 같이 아까 나오셨는데 이음 텃밭 지금 거기서 저희도 한 4년째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텃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텃밭 매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텃밭 활동은 아이들이 보면 텃밭 그 작물 키우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 생명체들하고 같이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흙놀이 교실이라고 이름을 좀 텃밭 흙놀이 교실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작물 기르기, 텃밭 봄에 이제 그 자연에서 있는 것들 가지고 이제 놀이 활동들도 같이 했고요. 여름 작물 기르기, 그다음에 여름 텃밭 놀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했고, 가을에 뭐 이제 수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자라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좀 같이 또 했던 게 지구를 살리는 수리교실이라고 해서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직접 수리의 기술들을 좀 배워서 그거를 직접 자기네들이 지역에 나가서 자원봉사하면서 고칠 걸 좀 고쳐주는 그런 활동을 하자 해서 수리교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수리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자전거 수리방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집수리 기술을 좀 배워서 집수리방을 운영을 하고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자전거 뭐 타이어 펑크 수리라든지 뭐 체인 교체하는 거 이런 것들 아이들이 직접 배워서 자격증 다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50초 내에 통과해야 돼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시험 따서 그리고 딴 친구들 1분 남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출동을 해가지고 지역에 찾아서 수리방 활동을 했고요. 자격증 지원도 좀 같이 좀 봤습니다. 집수리 기술도 배웠는데 집수리 기술은 진짜 간단한 변기 커버 교체하는 거라든지 수도고 뭐 샤워기 교체하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가정을 찾아뵙고 이렇게 집수리를 좀 직접 해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지역이 장수천하고 인천대공원이 인근에 있어서 장수천하고 인천대공원에 있는 생태들을 같이 탐색하고 이제 직접 찾아보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업들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좀 그 중에 좀 특화를 좀 해가지고 수리교실로만 좀 특화를 해가지고 수리교실을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 수리 교실하고 자전거 수리 교실, 집 수리 교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기술을 배워서 그걸 지역사회에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예쁜 마을 아이들이 작은 실천이 지구 살림의 작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여성의 남동구지구에서 활동하는 장주경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남동구지구 그 인천여성에는 각 구별로 이렇게 회원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 남동구지구도 만수 6동에 그 장승배기 시장 안에 와그라를 작은 도서관이라고 마을 공유 공간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활동하면서 회원들이랑 함께 했던 활동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만수마리움 톡방 여기 계신 굉장히 많은 분께서 그래서 저희도 저희 여성회가 비전 수립 올해 이제 20주년이 되었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비전 수립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좀 3가지의 핵심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활동을 지역에서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의제는 여성주의였고, 두 번째 의제가 돌봄이었고, 세 번째 의제가 기후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지구에서도 3가지 의제 관련한 소모임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기후의제 소모임에 지금 9분의 회원분들이 함께 활동을 하면서 EM 텃밭 한켠에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텃밭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원 공동체 모임을 월일에 하는데 굉장히 풍성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기후소모임 분들이 텃밭에서 난 작물들로 항상 이렇게 되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를 해주셔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후소모임 회원분들이 이제 그 소모임 이름이 오늘 살림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살림 모임 분들인데, 그래서 텃밭도 함께 가보고 이제 매월 1회 한 번씩 모임을 하시면서 이제 기후의제 관련한 학습들을 쭉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그린 패러독스 영상도 함께 보고, 뭐 새나무 마을 발전소 마지막 비상구 아무튼 뭐 이런 책들도 함께 읽고 하시면서 했고, 또 텃밭에서 열심히 가꾼 허브를 좀 수확을 해가지고 지난달에는 그 허브 틴처랑 같이 허브 연구를 좀 만들어서 회원들이랑 같이 나누기도 하고, 저희가 남동지구에서 또 건강한 돌봄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분들이랑 같이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또 같이 만든 연구를 이렇게 선물로 좀 나눔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의제 소모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 전환사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돌봄에 대한 의제가 빠질 수 없는 주제여서 저희도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 의제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좀 지역에서 같이 주민들과 같이 돌봄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고민하고자 여러 가지 강좌 사업들도 좀 진행을 했었고, 10월에는 우리가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해왔던 활동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이걸 꼭 우리가 돌봄 활동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았지만, 막상 활동들을 쭉 돌아보다 보니 돌봄 의지와 전혀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 활동이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기업부터 키우까지 이렇게 해서 초성으로 해서 NAC를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이게 될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회원이랑 같이 우리가 돌봄 사회를 이렇게 좀 만들어보자, 그런 희망을 담은 NAC도 좀 같이 지어보는 재미있는 활동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실천 활동으로 저희 대부분 많은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저희 3월달에 했던 이제 선언식이나 기후유권자 선언대회 이제 기후소모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3월 말에는 기후정의 관련해 저희가 보라바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의제나 이슈를 가지고 이제 실천 활동들을 하는 인천 여성의 실천 활동을 보라바람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3월 달에도 이제 기후 문제 가지고 했었고, 4월에도 저희 그때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운영하셨던 조철화 박사님 강의 함께 같이 강좌도 듣고, 또 6월에도 패션 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강의도 함께 듣고, 또 9월에도 기후시민 바퀴대행진이 함께 진행이 돼서 저희 회원들도 함께 캠페인 활동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도서관을 2013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매년 1회 그 와그라블 골목축제라고 해서 마을 축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0년, 21년 이제 코로나가 한참 터졌을 때부터 이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함께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8회, 9회, 뭐 올해까지 이어서 지금 기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마을 축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든다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제이다 보니 항상 먹거리 부스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한 4명의 회원들이 설거지만 전담하는 그래서 먹거리 부스에서 이렇게 대부분 다 용기를 가져오시게끔 참여자들한테 안내를 하지만, 사실 뭐 당일날 이 축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안내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이제 다회용 용기를 또 준비를 해서 이제 일회용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여전히 물론 가져오지 않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한 해 한 해 이게 한 3년째 4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제법 용기들을 많이 챙겨 오시더라고요. 여기는 당연히 가져가야 먹거리를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또 마을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은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도시농업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죠? 네. 아직도 여기를 몰라요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여기가 어딘가는 해바람 텃밭이라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시죠? 예. 여기 농민축산 이름 길어서 잘 외우기 어려워요. 농민부 예전 농민부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했어요. 도시농업 공간 조성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인천시가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제안을 해서 인천시가 돼서 국비 50%와 시비 50%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 아무나 오셔서 즐겨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 아직 인천 시민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공간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 거의 다 텃밭 활동 하시죠? 네. 흔히 어떤 걸 키우시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푸성기 종류들. 그나마 마늘이나 양파를 키우면 그래도 좀 농부라는 얘기를 듣기는 하죠. 예. 대체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텃밭 활동하면 이렇게 키우지만 저는 벼를 키워봅니다. 자, 어디에서 키우느냐. 아까 우리 군의 정원 설명하신 진덕 대표님께서 학교에 논 얘기했죠. 인천 시내에 있는 학교 4개 학교에 논이 있습니다. 처음 사리울초등학교로 시작을 해서 9월초, 원래 상곡북초, 노년초 4개 학교 안에 논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벼를 키우기도 했고, 그래서 벼를 키우는 또 여기 우리 만수 마을 이음텃밭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 다 계시죠. 거기에 논이 있죠. 제가 거기에서 벼를 키워본 걸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직접 다 종자를 구입을 해서 영수선에서 좋은 종자 골라내고 모짜리까지 저희들이 다 만들고 모내기는 물이 많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만수마을 이음텃밭에는 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물이 없는 저 상태에서 모내기를 하는데 호미를 들고 했답니다. 땅을 파고 모를 심었습니다. 마침 그때 비가 오지 않아서 저 넓은 중간을 다 물로 채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호미로 모내기를 했고 마침 모내기를 하고 난 후에 비가 와줘서 이렇게 물이 많이 받아졌어요. 생각보다 완전 천수답이라는 건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자라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벼를 보면서 벼꽃 보신 적 있으세요? 벼꽃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예. 우리 저기 아이들 많이 있는데 저 아이들은 우리 도림텃밭 회원들 아이들이라서 도림텃밭에도 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벼를 같이 키우면서 벼꽃도 구경을 했습니다. 왜 안 내려? 벼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벼꽃을 보시려면 정말 기다렸다가 봐야 되는 것이 벼꽃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펴있지 않기 때문에 한 2시간 내에 꽃이 폈다가 집니다. 지금 거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벼를 해서 키워서 수확을 하고 이렇게 기쁩니다. 제가 정말 너무 기쁜 표정이죠. 이렇게 수확을 해서 지금은 가정용 도전기가 있어서 도전을 해서 바로 우리는 밥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농사를 지었던 우리 도시농업 네트 안에 있는 강사님들과 그리고 밀은 이제 해바람 텃밭에서 같이 키웠어요. 이때는 프로그램 해바람 텃밭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했었습니다. 해서 같이 심고 수확하는 과정.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하고 저렇게 키기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어디로 봐? 직접 갈았습니다. 수확을 해서 직접 갈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부침개도 하고 또 우리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 제가 동영상을 올릴 줄 몰라가지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모습을 네. 네, 오늘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밀로 만든 수제비를 준비를 했으니까 예, 마치시면 조금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수제비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씨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배추 같은 경우는 정말 씨 받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배추를 다 수확을 해서 그해 겨울에 다 수확을 해버리면 씨를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씨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개 정도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꽃을 보고 씨를 받고 겨울이 지나야 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추는 또 씨앗이 놓치면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서 씨앗도 받는 생활을 좀 하시면서 당근까지 해서 제가 그냥 마지막에 제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리함과 간편함을 위해 당연하게 수용해왔던 삶의 방법을 좀 의심을 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위해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변화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농업 전문가 김호정입니다. 제가 오늘 새로 발표할 공간은 기분 좋은 놀이터라는 공간인데 이건 제 공간이 아니라 우리 그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같이 하신 지영애 선생님이 사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마련하신 공간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인분들한테 하나씩 비밀번호를 공유하다가 이제 저희한테까지 왔어요. 저희는 이제 따로 온세미로라는 팀으로 12기 분들 중에 몇 분이서 이렇게 모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남동구청역이라 남동구청 4분 출구에서 나오면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원래는 이렇게 사적으로 자기 본인이 목공 같은 거를 하시려고 마련한 공간인데 이렇게 활용도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약간 대독 수준에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배고프시죠? 수제비 먹어야 되니까. 최근 1년 동안의 놀이터에서는 이분들은 원래 그 앞에 있는 그 놀이터 앞에 있는 남동 장애인 복지관에서 낮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아까 그 지영애 선생님의 같은 그룹 보험 대상자들이에요. 우리 TMI로 여기 혜민 씨랑 남자분 혜민 씨랑 그 옆에서 밝은 웃음을 짓고 있는 우리 지훈 씨는 서로 애인 관계이고 눈치 없이 저 지선언니가 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뭐 담소도 나누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한세란 선생님께서 올 초에 자그만하게 아마 책을 자그만하다고 하면 안 되나? 하여튼 크게 책을 내셨는데 시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작가와의 만남을 갖고 있는 광경이고 이 책을 쓰시면서 본인의 감정들 그때 있었던 감정선들을 얘기하시면서 저희도 또 소녀 감성으로 한번 또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뜨락된 유승문 선생님의 집불공예가 전시회된 장면이고요. 여기는 우리 김지영 선생님과 그의 따님인 연우 학생이 그동안 그렸던 그림 작품이나 이렇게 만들었던 작품들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판매 수익금도 전부 다 기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집불공예 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저렇게 철푸대기에 앉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저희 온세미로 팀이 작물 텃밭에 있는 작물 이름들을 쓰면서 여기에서도 자주 모이고 지난주에도 참고로 저희들이 모여서 음식도 해먹고 같이 서로 나누고 김장 해오면 그때 같이 고기도 삶아 먹고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저희 온세미로 팀이 올 한 해 동안 8회기에 거쳐서 토요일에는 도시농부라는 이름으로 그 만수 이음 텃밭에서 텃밭 활동도 하고 또 이 공간에서 음식도 나눠서 같이 먹고 이런 활동을 8차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12월 23일 날 마지막 횟수가 있는데 참고로 그때는 저희가 팥죽을 끓여 먹을 예정입니다. 저 간단하게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여기는 지영애 선생님이 그 개인적으로 월세를 30만 원 정도 내시면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후원이라는 게 뭐 정기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미미한 수준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혹시 내년에도 이 공간을 없애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부디 계속 운영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플러스 대표 김구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주민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던 기존의 활동들에 대한 관심도 갖다 보니 기본적으로 마을 순찰에도 참여를 하게 되시고 많이 느시죠. 우리가 순찰 인원들이 늘게 되고 또 느는 만큼 또 안전한 마을이 됐죠. 그리고 그 저희가 올해 그 플로깅 활동을 하나 더 시작을 했습니다. 순찰을 하는데 재미가 없으니 이왕이면 마을을 좀 깨끗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담배꽁초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빌라 중심 마을이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거의 같은 시간에 버리러 나오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도는 시간을 피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텃밭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텃밭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서 그러니까 원하는 작물들을 이제 시험적으로 기르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더라고요. 자원들이 자꾸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공동체는 작아지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늘고 있어서 좀 만족스럽게 그 마을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요. 저희 지금 12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 제한이 있어갖고 아주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관심 있는 공동체들과 서로 또 같이 궁금증도 나누는 시간이 뒤에 있으니까요. 그때 같이 좀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도 저 부담스럽게 30분 너무 배고프시잖아요.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저 밖에 가시면 오늘 이제 각 공동체가 발표하셨던 어떤 PPT나 사진들 표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자의 올해 활동들을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같이 공감을 더 해볼까 해서 제가 지금 뒤에 저 이제 나가시면 테이블 위에다가 스티커들,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각 활동했던 곳들에게 스티커도 좀 붙여주시고 포스트잇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조금 더 궁금한 것들 혹은 내가 여기하고 어떤 내년에 좀 뭔가 하고 위해서 우리 미팅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쨌든 포스트잇을 활용하셔갖고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 향후 어떤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그 뒤에 가셔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쉬시고 이제 그 붙여주는 작업 하시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음식 갖고 와서 먹으면서 붙었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살림을 보니까 좋아요가 꽤나 많이 붙어져 있는데 아까 잠깐 무협 상태 식사를 하다가 어른들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좀 논의해서 예. 네. 어른들은 저희 작가 필터 아메바가 내년에 전남마을 남동에서 사람들끼리 끈끈하게 뭔가 이어져야 그 다음에 뭐도 되고 우연히 어떤 모임도 우연찮게 만들어지고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남동구에 전남마을의 자원들이 곳곳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놀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신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요. 이 마을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몰랐고요. 그래서 다 마구라를 교섭원도 알고 있었고 또 여기 예쁨도 저희가 한산림 남부지구에서 또 나갔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기억하시지 못할 모이다 보니까 같은 화두가 있고 같은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것들이 바로 이렇게 느슨하게라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과 힘들을 좀 만들어내는 일을 2025년에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도 또 더 재밌는 활동들도 있을 거고 또 같이 함께하는 일들도 벌어질 것 같아요. 그때 또 같이 또 얼굴 뵙고 그리고 전남마을에 대한 실천들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식적으로 오늘 전남마을 남동 네트워크 데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간단하게 음식 드실 분들 더 드시거나 답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